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밤마다 깨는 일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면과 뇌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새벽마다 눈이 번쩍 떠지는 그 순간, 단순히 잠을 설친 게 아니라 뇌 회복이 중간에 끊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걸 몇 년만 방치해도 기억력부터 확 달라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밤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는 분들 계시죠? 그 시간 동안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야 할 시간에 얕은 수면을 반복하면서 뇌세포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낮 동안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주 깨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과 중간에 계속 깨서 뇌가 회복할 기회를 못 갖는 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전자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후자는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젠 왜 이렇게 자주 깨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간질간질하거나 발이 차갑거나 피부가 건조해서 무의식 중에 긁다가 깬다는 거예요. 요즘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누님이었는데 밤마다 두세 번씩 꼭 깬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몸이 하루 종일 무겁다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식사도 잘 챙기고 산책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잠만큼은 계속 깨졌어요. 자다가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따끔거려서 무의식적으로 긁다가 잠이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쯤 눈이 떠지면 그 이후로는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들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니까 아침부터 지쳐있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만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에 발과 다리 피부가 건조하진 않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 겨울부터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각질도 좀 일어나는데 크게 신경 안 썼다고요. 제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 발바닥과 종아리에 보습제를 바르고 얇은 면 양말을 신고 자보라고 했어요. 단 이틀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는데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니까 정말 새벽에 안 깨더래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자극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큰 통증이 아니어도 피부가 건조하면 미세한 간질거림이 계속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깊은 잠에 빠져야 할 시간에 뇌가 그 신호를 감지하면서 각성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진짜 원인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수분과 혈류가 줄어들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정도의 건조함도 지금은 밤새 간질거림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국내 수면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피부 수분 저하가 야간 각성 횟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외부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수면 중에도 뇌로 전달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68세 김영자님은 겨울만 되면 다리 가려움 때문에 매일 밤 깼습니다. 자다가 무의식 중에 긁고 그러면서 완전히 잠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낮엔 별로 안 가려운데 밤에만 유독 심하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잠들기 전 피부 보습을 반드시 챙기시라고 했더니 몇 주 뒤 연락이 왔는데 정말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긁는 습관은 더 큰 각성을 부릅니다. 한번 긁기 시작하면 뇌가 완전히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렵다고 느껴지기 전에 미리 보습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다리가 간질간질해서 잠이 깨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보습제를 발라보세요. 발은 체온 조절의 핵심 부위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을 살짝 낮추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이때 발을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발이 너무 차가우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해외 수면학회 연구에서 발 온도가 낮을수록 깊은 잠 시간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열 방출이 안 되니까 몸이 편안한 수면 상태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72세 이정호님은 발이 차가운 날 유독 새벽에 깼습니다. 겨울철엔 거의 매일 밤 한두 번씩 깨고 여름엔 좀 나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발을 만져보니 정말 차가웠습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물기를 완전히 닦은 다음 양말을 신고 주무시라고 했더니 그날부터 훨씬 편하게 주무셨대요. 너무 두꺼운 양말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우면 양말 정도가 딱 좋습니다. 누워있으면 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발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노화로 인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원 자료에서 60대 이후 멜라토닌 분비가 급감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잠잘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잠드는 것도 어렵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늘어나요. 65세 박순자님은 밤에 자주 깨며 낮에 졸림이 심했습니다. 밤엔 잠을 설치고 낮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스르르 잠들곤 했대요.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죠. 제가 권해드린 건 어두운 환경과 일정한 취침 습관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더래요. 늦은 시간 밝은 조명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 같은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밤에 불 켜고 TV 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명을 줄이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피부 자극은 뇌를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일본 신경과학 연구에서 피부 자극이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잠잘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돼야 하는데 피부에서 계속 신호가 오면 교감 신경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뇌가 깨어나면서 수면이 끊깁니다. 70세 최상규님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깨고 이불 스치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였던 거죠. 잠들기 전 몸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연습을 했더니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잠자리에서 고민하는 습관은 피하세요. 누워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뇌가 활성화되니까요. 누워도 몸이 쉬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전 루틴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잠깐 깨는 것도 반복되면 뇌 회복이 멈춥니다. 해외 연구에서 수면 분절이 기억력 저하와 직결된다고 밝혔어요. 깊은 잠 단계에서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속 깨면 이 과정이 중단되는 거죠. 며칠이면 괜찮지만 몇 달 몇 년 쌓이면 인지 기능에 영향이 갑니다. 74세 오명수님은 수년간 새벽 각성을 방치했습니다.
잠깐 깨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수면의 질이 너무 낮았던 겁니다. 한 번 깨더라도 원인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런 상태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깊은 잠을 되찾는 생활 속 실천법을 지금부터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재정렬됩니다. 우리 몸은 발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발이 건조하고 차가우면 이 전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다가 깨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자극은 피해야 하니까 보습제도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여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완전히 말린 뒤 발바닥에 바세린을 얇게 바릅니다.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미끄러우니까 얇게 펴바르는 게 좋습니다. 발등과 발목 뒤쪽 각질이 일어나는 부분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 부드러운 면, 양말을 신으면 보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밤 바로 해볼 수 있지 않으신가요? 얇은 양말은 체온을 안정시킵니다. 두꺼운 수면 양말보다는 일반 면 양말이 훨씬 편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답답하고 발에 땀이 차서 오히려 불쾌할 수 있거든요. 조이는 양말은 혈류를 방해하니까 발목 부분이 느슨한 걸로 고르세요. 부드러운 면 양말을 선택하면 피부 자극도 최소화됩니다. 집에 이런 양말 하나쯤 있으시죠? 침실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아야 합니다. 수면의 이상적인 온도는 대략 18도에서 20도 사이인데 우리나라 겨울엔 이보다 낮아질 때가 많아요. 특히 새벽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니까 발이 차가워지면서 깨게 됩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 자극을 키우니까 가습기를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20도 안팎을 유지하면 발이 차가워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밤에 방이 너무 차갑진 않나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합니다. 형광등 대신 간접 조명으로 바꾸고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세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니까 자기 전엔 화면을 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화면을 오래 보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녁 시간엔 조명을 낮추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도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오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는 정도면 충분해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들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심호흡을 함께하면 더 좋아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몸에 힘을 빼보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깰 수 있으니까 한 컵 정도만 천천히 마십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절대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나 홍차도 오후 이후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침실 환경을 점검합니다.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베개가 불편하면 수면을 방해해요.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소재로 고르고 베개는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높이로 맞춥니다. 잠옷도 중요해요. 조이는 옷보다는 여유 있고 부드러운 소재가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쐐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뿐 아니라 생체 리듬 유지에도 필수예요. 오전이나 점심 무렵 30분 정도 산책하면서 자연광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져서 수면 패턴이 무너질 수 있어요.
카페인은 점심 이후로 피합니다. 카페인 반감기가 생각보다 길어서 오후에 마신 커피도 저녁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지니까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엔 카페인 없는 차나 물로 대체하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최소 2시간 전에 끝냅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속이 더부룩해서 자다가 깰 수도 있어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적당량만 드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걸 나이 탓으로 넘기면 뇌는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그 시간 동안 뇌세포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이고 기억 정리도 중단됩니다. 이게 몇 년씩 반복되면 낮 동안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피로가 쌓여서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깊은 잠은 다시 돌아옵니다. 발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침실 온도를 적절히 맞추고 밝은 조명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차이는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기억력 저하와 만성 피로가 쌓입니다. 뇌는 깊은 잠 단계에서만 제대로 회복되는데 그 시간을 못 가지면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날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악순환이 시작되죠.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리고 낮에 졸다 보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아침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머리도 맑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게 줄어들고 기분도 한결 나아집니다. 낮 동안 집중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깊은 잠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은 다음 보습제를 얇게 바르고 부드러우면 양말을 신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며칠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에 꼭 같은 시간에 깨는 이유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새벽 2시에 딱 깨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4시에 깨는지 그 이유와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장기와 생체 시계의 관계를 이해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경험을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시간에 주로 깨시는지 그리고 오늘 방법 중에 먼저 시도해 보실 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